KKMD 828화 미 군사전문지 워존 번역. 미 공군의 걱정이 현실로? 프랑스의 자존심 라팔, 중국 파남남 PL-15 장착한 J-10C에 격추됐나? (2025년 5월 7일) 파키스탄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파키스탄 전투기 42대, 인도 전투기 72대, 도합 110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교전하는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 소속 프랑스산 4.5세대 전투기 라팔을 격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죠. 라팔은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리며 비싸진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파키스탄 공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체면을 구기는 셈이 됩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주력 기종이 주로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파키스탄 공군 전술기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JF-17이 약 156대, 역시 중국에서 도입한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 J-10C가 약 36대, 미국에서 도입한 다목적 전투기 F-16이 약 75대, 지상 공격 및 정찰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프랑스산 미라지3 및 미라지5가 약 136대, 그리고 퇴역이 진행 중인 중국산 경전투기 F-7PG가 약 53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인도 공군 소속 라팔이 파키스탄 공군과의 공중전 도중 격추되었다면 그 상대는 미국산 F-16이었거나 중국산 J-10C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산 J-10C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인도 공군이 운용하는 라팔은 최신 버전인데 반해 파키스탄 공군이 운용하는 F-16은 구형인 블락 15MLU부터 블락 52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시계외 공중전, 즉 BBR로 치러진 이번 공중전에 사용된 공대공 미사일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2025년 5월 9일 게재된 미국 군사전문지 워존의 기사를 읽고 다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워존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거의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인도 국경 근처에서 발견된 중국산 능동 레이더 유도 공대공 미사일 PL-15E의 뒷부분과 기타 부품들은 이번 주 초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 부근에서 벌어진 공중전의 결과물이다. 양국 간 공중전에 대한 세부 사항 대부분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이번 충돌은 모든 버전을 통틀어 PL-15가 실전에서 사용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인 PL-15의 부품을 회수하여 연구 분석하는 것은 인도 당국뿐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산 J-10C와 JF-17 전투기, 그리고 미국에서 공급받은 F-16 바이퍼 전투기들이 5월 6일과 7일 밤 벌어진 인도 공군과의 공중전에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PL-15E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사실 또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그들은 파키스탄 전투기 42대가 인도 전투기 72대와 교전하여 프랑스산 라팔 3대, 러시아산 수호이 30 MKI 플랭크 1대, 러시아산 미그-29 펄크럼 1대와 무인기 1대를 포함해 총 5대의 인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측의 주장은 아직 대부분 실체가 없어 입증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레이더 데이터와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지만 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 공군 소속 라팔 전투기가 최소 1대 이상 격추되었다는 시각적 증거가 있는 상황인데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프랑스, 인도 정부 인사들의 말을 인용하여 인도 공군의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온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몇 대의 인도 전투기가 어떻게 손실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파키스탄 전투기 역시 손실을 입었다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교전 과정에서 파키스탄 공군이 발사한 중국산 PL-15E 공대공 미사일 일부가 인도 영토 내에 떨어진 것이다. 그중 하나가 펀잡 호시아 르푸르 지구 카마이 대비 마을 근처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꽤 온전한 상태였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 PL-15E 공대공 미사일 후방부 대부분과 유도장치의 일부로 보이는 부품이 근처에 놓여있는 모습이 보인다. 남아있던 해당 미사일 동체와 부품들이 이후 회수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인도아시아 뉴스 서비스 IANS 보도를 번역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마을 주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인도 공군 요원들이 해당 지점에 도착하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한다.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현장에서 내보낸 이후 미사일을 비활성화시키고 해체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 요원들이 현장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은 있지만 PL-15의 부품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있던 PL-15 부품이 가진 정보적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인도 정부가 해당 미사일의 잔존 부품을 회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인도 파키스탄 간에 벌어진 이번 공중전 이후 펀잡의 다른 지구에서도 더 작은 크기의 PL-15 공대공 미사일 부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이 발사한 PL-15 미사일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의 결과일 수 있다. 발사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5가 발사 전투기의 지속적인 유도를 받지 못한 채 최대 사거리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종류의 발사는 방어적 혹은 공격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목표물을 향해 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은 발사 전투기의 도움이 없어도 자체 탐색기가 작동하기 훨씬 전에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발사 후 망각 모드는 발사 전투기가 중간 경로 업데이트 전송을 중단하기 전까지 보내준 초기 원격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수행되고 이후 목표물이 탐색거리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미사일에 탑재된 단거리 레이더가 작동하여 목표물을 찾는다. 이 발사 후 망각 발사 방식은 적기 격추 확률을 크게 낮추지만 반대급부로 발사 전투기의 생존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대규모 공중전을 치르면서도 인도나 파키스탄 전투기가 서로의 국경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발사 후 망각, Fire and Forget처럼 발사 전투기의 유도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장거리 공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인도, 파키스탄 전투기들은 각자가 가진 무기 시스템들의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발사 전투기의 레이더로부터 제공되는 중간 경로 업데이트 역시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양국 전투기들이 모두 국경에 근접해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국경을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적 전투기 및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교전 범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 때문에 PL-15의 중간 경로를 업데이트해 주기가 어려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 전투기의 레이더를 장시간 켜두는 것은 적에게 어서 날 발견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곧 적기에 의한 신속한 탐지와 격추로 이어질 수 있다. 장거리 발사는 미사일이 적기를 찾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면에 충돌할 때 운동 에너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미사일이 이처럼 비교적 온전하게 발견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 당시 국경 지역의 전술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로 보인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PL-15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공대공 미사일들 중 하나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을 추종하여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능동 및 수동 모드를 제공하는 능동 전자주사 배열 A사 탐색기를 탑재한 레이더 유도 미사일 PL-15는 이전 중국산 모델보다 무선 주파수 교란에 대한 저항성이 더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발사 후 유도 업데이트에 필요한 양방향 데이터 링크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 PL-15의 최대 사거리는 약 192km 정도로 보도되고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운용 중인 수출형 PL-15E의 사거리는 약 144k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자국에서 자체 운용하는 미사일에 비해 수출형 미사일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된 적성 국가의 무기 및 기타 장비, 특히 한층 진보된 설계를 노획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PL-15E와 같은 공대공 미사일의 부품을 회수하면 그 성능과 한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대응책과 전술, 기술 및 절차를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미사일 유도 패키지, 특히 PL-15에 사용된 것과 같은 A사 탐색기와 기타 전자장비가 정보기관들의 주된 관심사이겠지만 다른 부품들을 면밀히 조사하더라도 매우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PL-15는 이중 펄스 로켓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품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면 PL-15 성능에 대한 훌륭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사일의 동체 및 기타 부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은 제품 생산국의 전반적인 산업 역량과 생산 라인의 품질 관리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투에서 파키스탄 공군의 PL-15 사용은 미사일의 중요 부품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수집의 기회가 제공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인도는 또한 현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회수한 PL-15 부품이나 기타 첨단 장비들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도 있다. PL-15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가능성은 특히 미국의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 PL-15는 향후 중국과의 분쟁에서 미군 전투기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 미국 또는 다른 외국 정보기관이 PL-15에 대한 모종의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미군 소속 기관들도 포함하고 있는 미국 정보 공동체 US Intelligence Community는 항공기, 미사일, 주력 전차 등 미국 정보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적성 국가들의 다양한 관심 품목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외국 군수물자 획득 및 분석 FM이라는 이름의 광범위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 기사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아바드 남동쪽에 위치한 북부 도시 라왈핀디에 있는 기지를 포함해 파키스탄 기지 다수를 겨냥한 인도의 새로운 공습이 시작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은 전투 자산이 손실되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라왈핀디의 누룩한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C-130이 피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되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주 인도 펀잡 지역에 추락한 비교적 온전한 상태의 PL-15E 부품들이 회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 종식되기 전에 정보 수집을 위해 해당 미사일의 일부나 기타 귀중한 군수물자를 회수할 기회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전문지 워존이 2025년 5월 9일에 게재한 기사 Chinese-made PL-15 air-to-air missile components came down intact inside India.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PL-15 부품 인도 내부에서 무사히 회수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워존 기사를 통해 5월 7일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의 핵심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프랑스산 라파레는 KF-11 보람에도 탑재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 소속 F-16들은
AIM-120C 암람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사거리가 약 74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미티어를 운용하는 라팔을 장거리 공중전으로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파키스탄이 2010년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한 AIM-120C 암람은 3년 뒤인 2028년이면 수명이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차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산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 J-10C를 도입하면서 중국판 암람 PL-15E를 도입하게 됩니다. 오전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PL-15의 최대 사거리는 약 192km 정도로 미티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파키스탄에서 운용 중인 수출형 PL-15E의 사거리는 약 144km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운용 중인 AIM-120C의 74km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포인트는 PL-15에 이중 펄스 로켓 모터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AIM-120 암람의 최신 버전인 AIM-120D3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AIM-120D3의 사거리는 200km 이상, 회피 불능 지역 NEG도 미티어 수준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AIM-120 암람의 이토록 놀라운 변신은 바로 이중 펄스 로켓 모터의 적용으로 가능해진 것인데요. 문제는 중국판 암람 PL-15에 이미 이중 펄스 로켓 모터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공군이 사용하는 PL-15의 사거리가 190km를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산 군사 장비들 중 일부가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신들을 통해 소개되는 내용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나 오판에서는 안 될 부분은 최첨단 영역, 특히 항공우주 분야에 중국은 오랫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워존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PL-15는 각국의 정보기관, 특히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분석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협으로 등장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공개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주력 전투기 J-10C의 위협 수준도 상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에도 이와 관계된 기사가 게재되었고 일본의 밀리터리 매니아들 역시 이제 중국 전투기와 공대공 미사일의 수준을 폄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반응의 댓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